현재 시간 2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아직까지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코스닥이 낙폭을 더 키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1% 안팎의 내림세를 코스피는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주들은 무엇이 있었을지 레모니서치 김민수 대표, 하이투자증권 이원희 부장과 함께 알아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워낙 오늘 좀 재미가 없고 지루한 시장이기 때문에 두 분이 조금 더 명쾌하게 힘있게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예, 네. 이 명쾌한 대답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힘없이 대답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저희가 설명은 더 잘해드릴게요. 첫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실적으로 살아남은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현덕의 덕분에 시간에도 제약바이오 이야기하면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역시 이 제바 섹터 내에서 실적으로 믿을 만한 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1분기 실적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나온 실적을 보면은 작년에는 코로나 진단 키트로 한몫했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빠지고 나서 그래도 성과가 이 정도 나왔다는 쪽에서 시장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매출이 1분기에 5,975억, 그래서 12%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40% 정도 늘어서 1,800억대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잘한 게 뭔가 봤더니 해외 시장 쪽에서 주력을 삼았던 거 잘했다. 램시마 SC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주사. 네, 이쪽이죠. 그리고 또 트룩시마 혈액감 치료제 쪽에서 성과를 냈다라는 쪽에서 그래도 좀 셀트리온을 바라보면서 실적 올해 좀 어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 나올 걸로 바라봤었는데 네. 예상외로 잘 나왔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상 외에 변화가 나오니까 일단 주가도 반응하는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일회성 비용을 또 제거하고 본다면은 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는데 일단 램시마 SC가 정말 열일했다라는 거는 저희가 이전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고 여기 더불어서 바이오시밀러 분기 매출이 사상 최초로 4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장이 돈이 되는 시장이고 또 여기 셀트리온이 잘한다면 램시마 SC가 앞으로 더 몸집을 키울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일단 기존 램시마도 미국에서 침투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예전에 너무 침투율이 낮아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침투율이 거의 3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도 조만간에 램시마 SC 제형 이제 피하 지방에다가 넣는 거죠. 피하에다가 주사기로 넣는 램시마 SC에 대한 허가도 조만간에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램시마 SC가 지금 작년 4분기에 기존 유럽 주요 5개국에서 점유율을 한 16.1% 정도 점유율을 기록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또 신약으로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한 10월 정도면 램시마 SC가 미국에서 허가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유럽 시장을 먼저 공략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백인 계열의 그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입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오히려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미국을 들어가는 거죠. 유럽에서 미국 사람들도 본인들이 세계 1등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유럽을 조금 더 존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약을 가져다가 쓰는 그런 것들을 허가 안 할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10월에 이제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절차적인 이슈만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러고 나면 이제 하반기 이제 4분기에는 일부 이제 매출이 좀 나오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기존의 램시마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SG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봤을 때는 지금 셀트리온 그동안 너무 안 다뤘던 종목인데 그렇죠. 예, 오늘 이렇게 좀 다뤄지는 게 좀 기분이 좋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10월에 미국 진출이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증권가에서 기대를 할까 했는데 이미 유럽에서 효과가 났고 성능이 보여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굳이 이걸 거절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진출할 가능성이 현 시점에 더 큰 건 사실입니다. 또 NH투자증권은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14%나 상향 조정했는데 지금 증권가의 관심은 램시마 SC도 있지만 그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면서요? 네, 이게 9월 말인데요. 네. 이게 나와야 될 텐데 나올 수 있겠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예전에 휴미라 시밀러라고 이게 결국에는 지금 복제약이다 보니까 시장 규모는 그걸 이제 쫓아가겠다라고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는 시장인데 중요한 건 일정 같습니다. 일정이 벌써 기대하던 게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5월 말이면
이제 한 20일 남았네요. 네. 이쪽에서 성과 나오게 되면 2차 모멘텀이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주가에 영향력을 미치겠는데 또 기대했던 일정이 그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 또 한번 출렁이면 나오겠죠. 그럴 수 있죠. 그렇거나 혹시나 잘 돼야 될 텐데 잘 되겠지만 근데 그게 일정과 관련된 변수는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연내 한 5개 파이프라인 신규로 공개하겠다라는 쪽이 집중되어 있는 게 하반기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셀트리온이 계속 M&A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은 ADC,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전달 물질이죠. 네. 이쪽은 벌써 레고캠바이오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회사들이 많고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와 표적 항암제 2개만 있으면 암 치료 다 합니다. 근데 이게 그만큼 해당돼서 그러니까 바이오 마커라고 하거든요. 이 바이오 마커, 표적 항암 치료 그리고 이와 함께 결합되는 항체 약물 전달 시스템 이쪽이 종합되게 되면 앞으로 인간의 질병은 상당 부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거죠. 이런 쪽과 뭐 이중항체 신약 거기다가 마이크로바이옴 다 관심이 높은데 이쪽에 예고는 했습니다. 투자나 M&A를 계속 하겠다고는 하는데 네. 지금 일단 하반기에 또 일정 중에 하나가 지금 3사 합병이죠. 이쪽에서 자금을 또 써야 될 텐데 이게 원활하게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도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둘 다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얘기를 먼저 잘 끌어내야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다 분위기가 좋아. 약간 긍정적인 톤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분도 그럼 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지 방금 사실 언급한 이 3사 합병이 좀 주가의 주요 변수가 될 거라고 하는데 결과가 합병으로 나온다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할 터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시장에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재료고 지금 뭐 제가 처음 들은 게 한 5년이 넘었으니까 그렇긴 해요. 예. 네. 뭐 셋이 합병할 거다. 뭐 그다음에 셀트리온 홀딩스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재편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또 이제 뭐 혼외자 논란까지 또 있는 상황이어서 맞아요. 사실은 셀트리온 그룹이 좀 서정진 회장 복귀로 인해서 모멘텀을 좀 받다가 또 이제 혼외자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웠다가 뭐 실적이 잘 나와서 또 좋았다가 그다음에 3사 합병은 계속 뭐 얘기가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에 있는 종목을 코스피로 갖고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이렇게 서프라이즈 이벤트로 딱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리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합병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당장에 이걸 가지고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좀 큰 거 다칠 수도 있고 차라리 그냥 그 일정 매매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11개의 파이프라인을 추가로 좀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5월 달 뭐 그다음에 뭐 5월 달에 이제 이걸 허가를 받으면 사실은 또 7월 달에 출시를 바로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SC 제형의 10월 출시 이런 것들까지 같이 막 맞물려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그런 스케줄을 따라가면서 하시는 게 사실은 더 좋을 것 같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바이오시밀러 회사로서 이렇게 매출을 4천억 이상 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바이오 의약품만 가지고도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더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지금 이제 오리지널 약들이 특허가 만료되는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 노다지네요, 노다지.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뭐 파이프라인이 나오는 거죠. 기존의 오리지널 약들을 계속 지금 2, 3년 남은 약들, 그다음에 5년 남은 약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된 바이오시밀러 회사로 성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장 5% 넘게 오르고 있는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4%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비싸다는 증권가 평에 에코프로 그룹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셀트리온과 좀 증권사의 톤이 다른 대표적인 그룹주인데 매도 리포트가 한 번 나오고 나다 보니까 일단 뭐 중립 의견 혹은 매도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뜯어볼게요. 이 리포트에 대해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리포트를 쭉 보고 궁금했던 가장 첫 번째
의구심은요. 일단 성장성은 충분하지만 단기 과열이라는 의견 속에 그 PER을 문제 삼더라고요. 기존의 현 주가가 PER이 59배인데 적정 밸류에이션 밴드는 평균 43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높다, 과열됐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 밴드를 측정할 때 조금 더 높게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장주들의 경우에는 PER을 더 높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잖아요. 높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높였으면 좋겠는데. 네. 아니, 제가 너무 좀 예. 1차원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아니, 그렇게 되면 PER을 높여서 적정평가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혹은 높일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궁금해서요. 그렇죠. 이제 고밸류의 근거를 먼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밸류가 높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높은 성장률 그리고 뭐 안정적인 매출, 뭐 이제 거래처가 다 정해져 있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뭐 10조 단위로 계약을 다 해놓고 몇 년 단위로 장기 계약을 다 해놨습니다. 공장을 지어서 계속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그러면 앞으로의 매출이 확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 매출이 발생하면 발생했지 이게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 확보한 수주량만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데 향후 추가 증설 이슈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더 받을 수 있죠. 유럽 공장도 또 짓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성장성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게 보면 그걸 다 반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단기 과열의 근거는 또 거꾸로 보면 네. 전기차 시장이 과연 계속 성장을 매달 이렇게 매년 이렇게 지금 2차 전지가 30%씩 상장을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 그 다음에 또 낮은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이 사실은 뭐 얼마 안 됩니다. 7%, 6%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고밸류 기업들 보면은 사실은 바이오 기업들이 밸류가 높게 받았던 이유가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높게 받은 이유가 영업이익률이 뭐 30%, 40% 이렇게 됩니다. 화장품 회사들도 보통 한 3, 40%씩 나오기도 하고 20%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률도 낮고 그다음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벌어서 이거 계속 공장만 짓다가 판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거지? 이 공장을 짓는 계획과 지금 들어오는 영업이익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계속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런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가가 뭐 5년치를 반영한 거냐, 뭐 7년치를 반영한 거냐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표가를 더 올리려면 적어도 한 7년치까지는 반영하지 않으면 이거 뭐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을 얼마를 줄 거냐라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마음에 있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네. 마음이죠. 시장 마음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밸류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성장주들 보면 올라가고 나서 오히려 근거를 만들어서 목표가를 올리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사실은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추가 상승 위해서는 거의 2030년까지 이익을 반영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 내용을 이제 한병화 이사님이 쓰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거를 30년 지금 7년 뒤의 상황까지 너희들이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을 제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속 밸류는 좀 조정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그 리포트를 보니까 2030년으로 근접할수록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 성장률이 10%대로 낮아지기 때문에 적용 평가 가치가 하향되는 거는 합리적이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드는 생각은 그래 그 성장성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다시 말해서 그만큼 많은 시장 파일을 전기차가 배터리 시장이 가져가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진 건 당연해. 그럼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뭔가 에코프로 BM이 수익성이 증대되거나 이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요. 고민이 많으시네요, 링컨님이. 아니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아는 게 없어서 요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아니라 그냥 쓰인 거 읽으셨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정말 예, 죄송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부터 또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앞서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밸류는 지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증권사는 밸류를 지 마음대로 딱 한정시켜 놓고 거기다 고정을 시키나요? 이게 문제 아닐까요? 그래 놓고 자기네 틀에 벗어나게 되면 무조건 비싸다. 이 논리가 일단 말이 안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에코프로 BM 보면은 지금 뭐 올해 12개월 선행을 얘기를 합니다. 성장주 개념이 왜 12개월로 봅니까? 대표적으로 올해 순이익이 에코프로 BM의 경우 네. 한 4천억이 넘어서 한 4,300억 예상을 합니다. 한 작년 대비해서 60% 늘어났죠. 한 2년 뒤만 땡겨 보겠습니다.
9천억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시총이 22조 원입니다. 2년 뒤에 한 1조 가까이 나올 회사가 네. 시총 22조 원이 쌀까요, 비쌀까요? 뭐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밸류 문제죠. 네, 이 자신의 시장에서 또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국면들을 봤었을 때 지금 나오는 데이터만 가지고 밸류를 평가하느냐? 그때 가지고 밸류를 다시 어느 정도 더 2년 뒤면 그렇게 오랜 시간 아니거든요. 뭐 7년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에 오른 배경은 충분히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가 재단하는 과정 쪽에서 이런 논란이 많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시장 커지는 거 알고 배터리도 그에 따라서 당연히 들어가다 보니까 커지는 거 아는데 네. 그러면 전기차도 저희가 알고 있듯이 딱 계산하는 거 그걸로 끝일까요? 전기차도 저희가 얘기하는 뭐 세단 쪽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이버 트럭도 나온다고 그러죠. 맞아요. 트럭도 나오고 거기다가 다양한 거기서도 폼 팩터가 바뀌는 상황들이 나올 텐데 이거 가지고 끝일까요? 라는 것부터 이제 현대차도 계속 IR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기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가 중요한 거죠. 그게 확대가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확장성은 단순하게 저희가 전기차를 보면서 한정지었을 때 나오는 변화보다 더 플러스 알파는 크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생각하는 것보다 커질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당장 뭐 2년만 땡겨와도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단기 주가가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뭐 논란을 크게 펼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포트들을 쭉 읽어봤을 때 좀 단기 과열이다라고 말하는 그 애널리스트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이제 세워놓은 그 PR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열이다. 성장성은 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과열이다라고 판단하는 거기에 여러분들은 나는 PR을 그렇게 주지 않는데 난 더 높게 주겠는데? 라고 한다면 과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서 어찌 봐야 되는지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더 많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또 DS투자증권이라든가 신한 키움 쪽에서는 매수를 유지하더라고요. 여전히. 그런 좀 긍정적인 면까지도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게 지금 이들에겐 답일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2015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때 네. 셀트리온이 뭐 6만 원에서 12만 원 가고 하고 뭐 바이오로메드라는 종목이 2만 원에서 뭐 20만 원까지 가고 이랬을 때도 굉장히 이런 논란은 많았습니다. 많았고 근데 그 뒤로 살아남아 있는 기업이 있고 또 죽은 기업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에코프로 BM 보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할 거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 쭉 이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2, 3년 뒤에도 성장을 이제 계속 이제 성장률을 계속 이어갈 텐데 당분간은 그리고 또 하나 경쟁 업체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과연 지금 미국에 공장을 엄청 짓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거기에 그러면 미국 회사들 미국은 과연 우리나라 기업만 키워줄 것인가? 라는 또 의문점이 있죠. 예, 그러면 또 너무 우리나라에만 또 의존하면 또 문제가 될 거니까 또 다른 나라 키워줄 게 아니냐. 뭐 유럽 업체들도 부각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우리가 예측할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한 3개월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에코프로 둘 다 3개월 동안 급등을 했는데 보통 중형주 단에서 한 3개월 급등하고 나면 좀 쉽니다. 예, 그리고 대형주들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6개월까지도 달리긴 하는데 네. 그리고 보통 소형주들은 한 달 정도 달리고 나면 쉬고요. 피로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받거나 아니면 좀 가격 조정을 일부 받는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분석하더라도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BM만 보면 한 2차 상승 구간에 들어섰던 부분인데 3차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언제일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당장은 바로 가기에는 힘을 좀 더 비축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봉, 월봉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한번 올려서 쉬었죠. 한참 쉬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급하게 올랐습니다. 더 가파르게. 또 한 번 여기서 좀 쉬어가는 분위기. 근데 이게 이만큼 쉴지 아니면 더 짧게 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거는 결국에는 에코프로 BM이 뭐 시장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기사화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확장된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 마무리해 보겠고요. 그리고 오늘 계속 뭐 기사가 올라왔다가 지워졌다 했던 게 있었는데 현대차 내용 살짝 언급을 해볼게요. 29년 만에 국내 대규모 공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통 큰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울산 공장에 방문해서 좀 전동화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현대차가 전동화 시대를 맞아서 국내에서의 전기차 생산 능력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라는 거. 이거는 그 현대차 개별 이슈로 봐야 될까? 이 역시도 또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얘기가 계속 올라오네요. 그렇죠. 네, 네. 지금 방금 들어온 따뜻한 뉴스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지난번에도 현대차가 전용 공장 만든다 그러면서 기아의 공장과 함께 또 얘기를 한번 했었던 부분들이 네. 지금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울산 공장에 플러스 한 2조 정도 더 추가 이런 쪽인데 현대차가 작정했네요. 또 예, 돈도 많고 네. 예, 이제 일단 투자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란 얘기가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에 관심이 높은 부분이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 선점하기 위한 기회 요인들은 더 많기에 이렇게 투자를 강화시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국내에서 투자를 하는 부분과 이제 북미 쪽에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은 조금 다른 뉘앙스긴 하지만 일단 국내에서의 라인업을 먼저 완성시킨 다음에 그걸 또 이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무게는 북미가 아니라 이제 한국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여전히 투자한다는데 기회가 높기 때문에 투자한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현대차 전장 부품 쪽 이쪽 계속 더 챙겨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 현대차 전장 부품 쪽까지. 네. 현대차의 수급을 보니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꾸준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지금 뭐 IRA법이다 뭐다 해서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야? 왜 국내 전기차 공장을 신설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 사람도 그렇고 네. 기업도 그렇고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예, 미국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공장을 어쩔 수 없이 좀 짓는 부분이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파는 게 가장 좋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의 공장을 좀 많이 짓는 경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고 현대차가 이런 계획을 하는 거는 저는 뭐 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만 노리는 게 아니라 향후에 뭐 동남아라든지 특히 이제 국내라든지 아시아권 관련돼서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파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하고 또 이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지금 주가 너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쌉니다. 오, 굉장히 쌉니까? 예, 굉장히 싸죠. 뭐 사실 예전에 보면 27만 원을 갔던 적도 있고 올해 2022년 이제 코로나 시기죠. 21년도에는 29만 원, 28만 원 근처도 간 적이 있는데 예전에 그 처음 북미에서 현대기아가 합산 도요타대 리콜 사태 있을 때 그때 한 10%, 11% 정도 점유율 나왔을 때 그때 27만 원 갔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대차 사업 그 한전부지 사면서 폭망했죠. 예, 폭망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 정도 지금 벌써 지금 MS가 11%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다라고 하면 이게 오히려 IRA 때문에 뭐 전기차 이슈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못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저는 충분히 지금도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현대차까지 봤습니다. 저희가 원래 오늘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실시간 특징주를 다뤄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짚어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코멘트만 드리자면은 김혜수 대표님, 네. 1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아서 한국항공우주가 그동안 기대감이 컸는데도 실적을 열어보고 오늘 실망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나기를 피하고 가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코멘트 주실까요? 간단하게죠. 네. 네, 지연된 매출이 있답니다. 3분기부터 다시 들어온답니다. 좋아지겠네요. 이상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건희 부장님도 여전히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던지시는 분들의 물량을 오늘 내일 받으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거는 지연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연된 매출 때문에 근데 그게 3분기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시화될 수 있는 실적 개선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오늘은 매도할 때가 아니라 담아 볼 때지 않겠느냐라고 간략하게 두 분 다 의견 일치가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좀 빠르게 짚어봤는데요. 두 분 여기서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